정말 노래 하나만 들어도 아 대한민국은 자유롭다 이런 북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뭐 총도 쏘고 해서 약간 건방진 경례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방지다. 네네네. 쟤는 꿀을 빨다가 왔고 네, 저 뭐라고요? 전체 차렷! 남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례 충성! 바로! 네, 저는 오늘 남북 아미 인권 탐구 진행을 맡게 된 전태우입니다. 두 분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북한이고 북한의 함흥이고 그리고 북한 군에서 군 생활을 좀 하다가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 고향은 평양이고 네, 북한군에서 군생활하다가 마찬가지로 DMZ를 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군복도 입고 있고 그리고 좀 뭔가 좀 군대 안에서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좀 경례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좀 근데 북한에서 했던 경례랑 제가 했던 경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다 같이 충성 소리를 낼 줄 알았는데 네. 충성 소리를 안 내시더라고요. 네, 소리가 없어요 일단. 소리가 없어요. 구호 경례가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일단 한국의 경례를 보면서 살짝 북한의 간부들이 하는 경례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건방진 경례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건방지다. 했어요. 건방지다. 진짜 지금 네네. 썼는데. 60만 국군 장병들한테 지금 있었어요. 건방지다고. 건방지다. 네네. 근데 또 보니까 충성 말고도 좀 경례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경례는 일단 네. 여기 귀와 관자놀이. 관자놀이에 딱 갖다 대야 되고 뭐 수직이 딱 맞아야 되고 네. 그리고 손바닥이 앞을 보이지 않게 하면 돼요. 네. 제가 아는 약간 북한 경례는 약간 손바닥이 보이는 경례. 약간 아니요 이런 아니요 그거 느낌이에요. 약간 네. 그거 뭐라고 하지? 영화에서 영화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좀 맞아요. 정확히는 좀 이렇게 네네. 되는 거군요. 네. 네. 북군은 여기 눈썹 여기에 갖다 대죠? 네, 눈썹 여기 밑에다가 딱 칼각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군대 안에서 이 경례가 제일 중요한 제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차렷 다음에 바로 배우는 게 바로 이 경례거든요. 네, 그만큼 경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이렇게 북한군 출신 두 분과 함께 좀 북한군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또 여기서 또 두 분의 또 기순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좀 실례지만 좀 그런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네.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전방에서 우리 군으로 치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최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는 네. 그런 임무를 수행하다가 군 생활을 한 1년 6개월 정도 하다가 한국에서 날아온 전단지를 보고 한국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 좀 전단지에 있던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내용들도 있고 한데 네. 그걸 보고 딱 믿으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좀 화가 나는 내용도 있었어요. 네. 김정은을 욕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났었죠. 네. 왜냐면 그때 상황에서는 좀 화가 났었어요. 그렇죠. 네. 보고 지금은 자르기 아니지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봤던 전단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요.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네, 그걸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너무 알아.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긴 문구가 아닌데 네.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그 전단지에 있었던 내용이 정말 굉장히 진실된 내용이어가지고 네. 왜냐면 사실이었기 때문에 낮이 되면 수림이 무성하고 밤이 되면 대낮같이 불이 환한 대한민국의 그 밤하늘을 보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북한에서 살 때도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말하는 밥가마, 쿠쿠밥솥이 북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조선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도 해요. 한국과 북한이 직접적인 경제 교류를 하면 우리 북한이 이 정도로 못 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친구들끼리 몰래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국의 그런 발전상을 좀 알고 있었는데 그 전단지를 딱 주워보는 순간 좀 생각이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좀 생겨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굳히게 됐었고, 네. 근무를 서면서 DMZ 곳곳을 이렇게 감시하고 그리고 평소에 근무 잘 안 서거든요. 네. 그러다가 쌍안경을 들고 DMZ 곳곳을 살피면서 내가 가야 될 그 경로를 머릿속으로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그 폭우가 많이 쏟아진 틈을 타서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장애물들이 폭우에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때 근무 사다가 휴대하고 있던 AK 소총과 총탄 90발 그리고 수리탄 2발과 쌍안경을 휴대한 상태에서 네. 목숨 걸고 DMZ를 넘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DMZ 철책을 그럼 넘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고 할 만큼 그렇죠. 뭐 정말 대단하네요. 어느 와중에 북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뭐 총도 쏘고 해서 제 총알이 진짜 머리 위로 1m 위로 막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총알이 피해 날아갔었고 네,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네.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강희 씨는 그러면 어떻게 기술을 했나요? 저도 역시 일단 북한군에서는 북한에서는 민경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네. 철책을 지키는 부대에 배치가 됐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월 씨와 다른 케이스가 된 게 저는 약초병이라는 꿀버직을 수행하면서 네, 약초병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약간 군대에서 일가를 다 참가하지 않고 네. 약초만 캐는 일이에요. 예, 약초병이라는 게 이제 약초만 캐는 게 네. 약초병인가요? 네, 비상설버직이고 네. 그래서 그런 버직을 수행하면서 좀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다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적지물자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는 풍선에 보내는 뭐 MP3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걸 주워보면서 대한민국 정말 잘 사나 이런 생각을 네. 했다가 2015년 8월에 목함지뢰 도발 사건 터지면서 네. 대북 방송이 진짜 활발하게 벌어졌어요. 네, 그때 그랬죠. 네, 그런 거 들으면서 정말 노래 하나만 들어도 대한민국은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대장, 대대 간부들한테 네. 시간을 받았어요. 네. 저는 3일만 시간을 달라. 네. 내가 약초를 캐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한울 씨처럼 뭐 수리탄, 뭐 청 뭐 이런 걸 휴대하고 온 게 아니라 네. 저는 허미를 휴대하고 DMZ에 들어서가지고 네. 그래요. 오게 됐죠.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혜 씨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네, 얘기하는 말씀 자체가 너무 편안하죠 일단. 네. 네, 편안했습니다. 네. 쟤는 꿀을 빨다가 네, 왔고 맞습니다. 네. 네. 말 저기 잘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2015년 말쯤에 이제 네. 확성기 방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듣고 좀 넘어오게 되었다. 맞아요. 네, 제가 또 그때 당시에 군복무를 하고 있었고 좀 확성기 방송과 좀 관련이 된 보직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저한테 도움을 네, 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기순한데 좀 도움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남자 목소리 안 네, 들었어요. 네. 남자 목소리 안 들었어요. 남자 목소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저도 뭐 사실 청취자가 남자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북한 군인들이 아무래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던 모진 폭력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정말 배고픈 굶주림 때문에 이렇게 좀 탈북을 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북한군 내에서 있는 그런 인권 침해 사례들을 우리 두 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군 안에서는 또 어떤 사례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폭력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